안녕하세요. 피부 건강설계 생케한의원 부천점 한방 아니비누 피부과 전문의 한창희입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에 볼록하니 올라와 있는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주로 청소년기에 생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성인이 된 20대 이후에 발생해서 30대까지 반복되는 성인 여드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 여드름은 만성화되기 쉽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콜라겐을 잃고 얇아짐에 따라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기 쉬워 특히 치료와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드름 치료하면 보통 항생제, 피지 조절제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항생제는 위장관을 건드리면서 장내 세균총을 망가뜨립니다. 피지 조절제는 우리 몸에 피지란 피지는 다 말리는데요. 이 피지 조절제는 간 수치 및 지지 수치를 건드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과도하게 피지를 말려 점막까지 건조해지고 코피가 있을 수 있고 탈모도 올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형아 출산 위험 때문에 치료 후 피임을 해야 할 정도로 독한 약입니다. 이런 치료를 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여드름이 볼록하게 올라온 경우를 볼 수 있죠. 무엇보다도 여드름을 유발하는 근원 환경 자체를 바꿔나가는 치료를 합니다. 얼굴로 쏠리는 열을 내리고 피지 분비를 바로잡고 피지낭을 튼튼하게 해서 여드름 염증이 조성될 수 없게끔 치료를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여드름 씨앗은 피지낭에 막히고 쌓여서 스스로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염증을 유발하니 압출을 진행합니다. 또한 침치료, 약침을 병행해서 여드름 턴오버 주기를 빠르게 해서 여드름이 빨리 터져 회복 과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스르르 가라앉게끔 만들어줍니다. 이 외에도 여드름균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PDT 광선 치료를 함께하는 경우 더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치료 중에도 혹은 치료 종결 후에도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데요. 첫째, 근원적으로 피부가 얇고 열이 많이 오르는 경우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면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건조하지 않게끔 직접적으로 닿는 히터 바람을 주의해 주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둘째, 무엇보다 얼굴에 열이 오르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받거나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해 주시고 너무 맵거나 뜨거운 음식은 조심해 주세요. 셋째, 여드름균은 단 음식을 먹고 살면서 주변의 여드름균을 더 응집시킵니다. 따라서 소위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당 부하지수가 높은 음식은 조심해주세요. 넷째, 피주가 원활히 배출되게끔 피부 각질을 주기적으로 약하게 정돈해주세요. 또한 과도한 화장도 모공 막힘의 하나의 원인이 되니 여드름 치료 중에는 화장을 가급적 옅게 해주세요. 다섯째, 두꺼운 크림 타입의 밀폐형 보습제는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선크림 사용 시 간혹 모공을 막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일프리 제품 혹은 여드름 면포를 덜 유발하는 비면포성 제품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세안하실 때 얼굴에 유분기를 없애겠다고 세게 빡빡 문지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약해져 있는 피부 장벽에 더욱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폼 형태로 거품을 만들어서 그 거품이 얼굴에 닿게 하여 부드럽게 롤링해주세요. 간혹 스피큘 형태의 입자가 박힌 세안제가 있는데 여드름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자극을 줄 수 있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모공을 수축시키겠다며 너무 찬물로 세안하시는 경우 혹은 반대로 피부의 유분기를 다 빼내겠다고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경우 모두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피부를 건조하게 하니 닿았을 때 미지근한 정도의 미온수가 좋습니다. 일곱 번째, 두피 샴푸 시 샴푸가 얼굴에 남아있지 않게끔 잘 헹궈주시고 땀을 흘리거나 외출한 경우 꼭 순한 저자극 약산성 세안제로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드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모두 여드름 다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 건강설계 생케한의원 부천점 한방 아니비누 피부과 전문의 한창이었습니다. 오늘도 생기 있는 하루 되세요.